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각 당에 출입하고 있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막판 선거운동 분위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준엽, 박정현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 마련된 YTN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박정현 기자는 국민의힘을 각각 출입하고 있는데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저희가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이를 통해서 선거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마지막 유세 이재명 여의도, 김문수 서울시청입니다. 피날레라고도 부르죠. 마지막 유세는 그만큼 각 선대위에서 중점을 두는 선거구도, 즉 프레임이 응축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기자, 이재명 후보는 왜 여의도입니까? 네, 여의도는 12.3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 해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죠.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집회를 벌인 곳도 바로 여의도입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둠을 걷어내듯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내란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낼 거라면서 내일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날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강북에서 오늘 첫 유세를 열고 새나구, 새표가 나라를 구한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 선거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잘못된 현실의 기득권을 편드는 것이라며 투표 참여도 거듭 독려했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왜 서울시청으로 가는 겁니까? 서울광장,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부로서 시민들 발길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과 만나 한 표를 호소한다는 구상인데요.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만큼 오전부터 정말 시간 단위로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추모 일정을 시작으로 경부선 라인을 따라 서울까지 그야말로 국토를 종단하는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캠프 관계자는 마지막 날인 만큼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국민 속으로 파고들겠다는 계획이라며 방탄조끼와 방탄유리 안에서 국민과 거리두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피날레 유세 뒤에도 2030 왕래가 많은 홍대나 강남 등을 다니며 거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보수 진영 전 대통령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PK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네, 다른 후보들 일정도 짧게 짚어보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어디서 합니까? 이준석 후보 오늘 마지막 유세 장소로 대구를 골랐습니다. 이 후보 지역구인 경기 화성 동탄이 마지막 유세 장소가 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대구를 고른 이유를 두고 새로운 보수의 중심에 이준석 후보가 있고 보수의 미래를 위해 이 후보의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란 게 캠프 설명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권 후보 마지막 날 유세는 서울 종로구 해화역 유세를 시작으로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남역 등을 거칩니다. 해화역은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벌어지는 곳이고 구의역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던 곳, 그리고 강남역은 여성 살해 사건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노동자, 여성 등을 조명하는 일정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민주당 악수가 다르더라 대 범보수 단일화는 결국 실패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면서 대선 주자들 사이 판세 분석과 여론전도 치열한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악수란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손 내밀어서 하는 그 악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이 악수가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YTN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지지율의 현실적인 추이를 보여주는 악수의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꽉꽉 잡는 악수를 하더라.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고, 다만 선대위 차원에서는 늘 세 표가 부족하다는 겸손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부정선거네 뭐네 하면서 새 정부 발목을 잡으면 되겠냐면서 그렇지 않을 정도의 표 차이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어도 한두 해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국정에 전념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자,
국민의힘 전망은 어떤지 박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선부터 줄곧 내세운 전략 바로 빅텐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반이재명을 기치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김문수 후보는 다양한 인물들과 접촉하며 결국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나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 선언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유세에선 이들을 포함해 한동훈 전 대표까지 한 무대에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겠다는 게 캠프 구상인데 정작 빅텐트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는 결국 무산되는 수순입니다. 김 후보로선 뼈아픈 지점이 아닐 수 없는데 후보 자체론 본투표 직전까지 단일화끈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 건 결국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에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단일화가 목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괴물 독재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준석 후보는 크게 반발하는 모습인데 오전에도 SNS 글을 통해 김문수 후보는 이미 졌다며 저무는 보름달이 아닌 차오르는 초승달, 자신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험지 공세, 김문수 동남풍 전국으로. 조금 전 설명드렸듯 선거운동도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동안 거쳐온 동선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동선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2일부터 오늘까지 수도권 11번, 영남 6번, 충청 4번, 호남 3번, 강원과 제주는 각각 1번씩 찾았습니다. 영남을 상당히 여러 차례 찾은 것이 눈길을 끄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가 중도 보수를 내세워온 만큼 보수적인 민심을 향해서 공세적인 유세 동선을 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권의 대전과 PK 부산, 울산은 2번씩 찾았는데 실제 선대위에서도 충청과 PK를 선거 향배를 가를 지역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네요. 박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동선도 전해주시죠. 김문수 후보 유세 일정 키워드 동남풍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선거운동 초반 이재명 후보의 적지 않은 격차로 열세를 보였던 만큼 이제는 초반에는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에만 2박 3일을 머무르며 결집에 사력을 다했는데요. 지지층 표심을 바탕으로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퍼지게 한다는 전략인 건데 실제로 선거운동 중후반부터는 전국 단위 일정을 편성했습니다. 22일 동안 공개 일정 기준으로만 총 이동 거리가 무려 7,300km에 달하는데 수도권은 특히 15번 찾으며 집중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말 빌려보자면 동남풍에서 시작한 김문수 바람이 전국에 폭풍처럼 퍼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수도권에 가장 공을 들였는데요. 이번 선거 전략으로 지난 총선 당시 동탄 모델을 내세웠던 만큼 2030 청년층과 중도층 지지세를 바탕으로 반전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짧게 짚어보면요. 대부분 수도권에서 유세를 벌였는데 노동행보의 일환으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등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거티브 공방, 리박스쿨 대 짐 로저스입니다.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죠. 리박스쿨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집중 유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리박스쿨이 김문수 후보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신속대응단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지난 2020년 당시에 기독 자유통일당 점퍼를 입은 김 후보가 등장한다는 건데요. 박찬대 상임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사태에 버금가는 국기 문란 중대범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지어 리박스쿨이 주관한 교육에는 유튜브, 김문수 TV가 협력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르신단 말입니까? 네, 박 위원장은 벌써 리박스쿨 유튜브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를 향해서도 오늘 당장 리박스쿨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는 물론이고 당의 누구와도 리박스쿨과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민주당이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공작으로 의심된다고 맹비난에 나섰는데요. 최근 불거진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나 유시민 작가 여성 비하 발언 같이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세가 박빙으로 바뀌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니까 민주당이 급한 마음에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는 걸로 보인다며 엄정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친이재명 사이트 DDD 리스트에 댓글 조작 정황이 있다며 조작의 원조가 상대당의 프레임을 덮어 씌운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본격적인 역공도 시동을 걸고 있는데 짐 로저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뭐 워런 버핏 등과 함께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세계 3대 투자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논란의 시작 바로 이 짐 로저스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김진양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발표에서 발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짐 로저스가 이 후보 지지는 사실 무근이라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장동혁 상황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보이스피싱과 다르게 뭐냐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총각 사칭, 검사 사칭에 이어 이제는 지지 사칭까지 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의 청렴성도 더욱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그냥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대선에서 이 정도 거짓말을 했으면 후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그 돈을 인출하는 현장에서 검거한 것과 같은. 네, 지지 조작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아직 이번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지 선언을 직접 발표한 김진양 상임의장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짐 로저스의 이재명 후보 지지는 사실이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송경호 교수가 짐 로저스와 지지 선언문 원고를 다듬으면서 직접 주고받은 SNS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문제는 지지를 의미하는 서포트가 아닌 경제적 법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endorse라는 용어를 사용해 질문하면서 빚어진 일종의 뉘앙스 차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짐 로저스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있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기존 입장에서 위축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YTN 특설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